2013년도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기술 패권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의미 있는 포럼이 열려서 굉장히 좀 고무된 부분들이 있고요. 과학기술과 법의 접점에 있는 저로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하는데, 요번에 손 놓고 있다가 한번 다시 봤는데 그 사이에 진전된 것이 굉장히 없어서 괜히 또 놀라웠고, 근데 요번에 이제 이렇게 과학기술 법학회하고 또 NST라든지 아니면 스태피 같이 합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발전적이고 또 실행력이 있는 그런 법제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학기술혁신체계는 이어달리기 체계가 잘 안 된다는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는 다 가지고 있고요. 코크리에이션이라고 해서 함께 달려가는 구조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선도국의 정책 방향도 사실은 기초혁신 부분 쪽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또 전주기에 국내외의 산학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부분들 세 축으로 굉장히 과학기술 혁신 체계가 전환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혁신 체계 질문자 부분은 창출 지식의 적합성이라든지 시장의 혁신 위험, 수용력 부족 문제로 이제는 질적인 혁신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이게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경제 성장률에서 혁신이 차지하는 그런 총요소 생산성에 대한 기여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 결과에 국가 간 이전이라고 하는 기술 무역 수지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식재산 수지 또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은 그 폭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변화 동력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이런 차원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으로 이거를 돌파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큰 과제와 또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OECD가 우리 한국에 대한 과학기술 산업평가서에 보게 되면은 산학연 협력과 특히 국내외 과학혁신 네트워크 연계를 촘촘히 하라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선진국은 GDP하고 R&D 집적도에 비례해서 글로벌 연구 개발에 대한 예산 투자 굉장히 높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가 절대가 부족하다는 부분들은 국정감사나 여러 군데에서 계속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기술 흡수형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국제과학기술 협력 전략이라든지 범부처 협력 채널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 효율성도 부족하고 또 성과 창출도 미흡하고 투자 규모도 가소하다는 부분들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성과라든지 아니면은 과학기술 혁신 역량 지수를 보더라도 국제협력 부분들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까 김복철 이사님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해외 공동 특허 부분 쪽에서 PCT 특허에 해외하고 공동으로 낸 비율들이 경쟁국 대비 굉장히 낮은 부분도, 결국은 PCT 출원 부분들은 글로벌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비율들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 부분들, 또 글로벌 밸류체인 GVC, RVC, 또 프렌들리 쇼어링, GVC 같은 것들이 연결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국제 공동 연구 성과물들이 공동 특허로 연결되고 또 그런 산업에 대한 시장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원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부분들은 여러 통계에서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국립과학위원회에서도 정부에 제안하는 두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외교하고 R&D 정책 우선순위를 국제과학기술 파트너십 구축에 반드시 둬야 된다는 부분 하나하고, 이게 각 부처하고 기관에서 국제과학기술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합조정을 위한 별도의 추진 조정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제과학기술위원회 재설립을 제안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쪽의 시사점이 크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해외로부터의 R&D 유입도 경쟁국 대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른쪽에 보이는 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 분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쪽 분야 쪽에 예산 투입하는 거 보더라도 국제협력 부분들은 뭐 통계는 다 틀리지만은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이고요. 밑에 있는 도표를 보더라도 결국은 1.88% 이 부분들이 경쟁국은 한 5% 정도 되는 부분인데 5%까지는 상향 조정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기본적인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핵심 성과 지표로 돼 있는 연구개발비 외국 지원 비중을 3.2% 올리겠다. 우리나라 해외협력 논문 점유율을 40% 올리겠다는 부분들은 허황된 뭐 이런 그냥 문헌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과학기술 관련된 국제협력에 대한 크나큰 중장기 계획과 그와 마련돼 있는 예산의 투입과 부처 추진 기구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걸 모든 걸 담는 거는 결국은 과학기술 국제협력과 관련된 그 단일화된 그런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비 성과확보 방안에 대한 그런 개발 체제하고 법제 개편 방향이 필요한데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들어오면서 현장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그런 규제라든지 기준들이 굉장히 간소화되는 좋은 점은 있었지만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들이 다 빠지게 됨으로써 국제협력에 대한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개정 전에는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그를 규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바뀌면서 이 공동관리 규정에 있는 국제협력에 대한 우대 조치, 특례 조항들이 다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중에서 특히 지금 혁신법에 보게 되면은 이 적용 범위를 제외하거나 또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편의성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국제협력 R&D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국한되어 있는 부분에 불과합니다. 외국 정부 기관 단체와 협정 조약 등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한해서만 일부분 혁신법의 2장에 있는 규정들이 제외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적용 범위에 제외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보게 되면 ODA, 국제협력 등을 목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협정되어 있는 아주 예외적인 부분에만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국제공동연구는 빠지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기관이란 부분들이 혁신법에 나와 있는데 공동관리 규정에는 그 해외에 있는 공동연구 기관이라든지 단체, 개인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다 빠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하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연구개발 기관이 결국은 연구 수행 결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돼 있는데 이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는 이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의 나온 국제공동연구는 과연 그게 프렌들리해서 외국에 있는 기관들이 참여하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들을 또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빨리 마련해 줘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소재 기관 단체는 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혁신법 매뉴얼에 보게 되면 국제공동연구는 수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국제공동 수행 가능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연구개발 계획서에서 연구개발 기관 외의 기관 내에 기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유권을 가지는 연구개발에 해당되지도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현장에서 초래가 혼동 및 행정부담 초래가 가장 크다는 게 설문에서 나오는 가장 애로점이고요. 밑에 있는 Q&A를 보게 되면은 이게 외국에 소재한 기관 단체, 외국에는 혁신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연구개발 기관이 공동으로 창출한 연구 성과는 기여도에 따라 소유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협약의 체결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혁신법은 여기 연구개발 소유 성과 부분은 연구개발 기관이 가져간다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충돌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관의 참여를 제한하는 그런 지금 현재 법제도 옛날에 공동관리 규정에서 특례 규정으로 돼 있던 부분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협력 연구 활성화라든지 성과 확보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은 국제공동연구, 연구개발 과제 선정할 때 우대, 협약기관도 국내 기관은 협약할 때 굉장히 급하게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약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걸 3개월로 연장해놨다든지 출연부담 계산 기준, 사용 실적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증명에 대한 부분을 예외로 둔다든지 성과 공개 예외 이런 굉장히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어줬는데 이 부분들이 통째로 다 빠지는 부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기술료에 대한 규정은 우리나라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일부 부분 빼놓고 이 기술료에 대한 규정들이 들어감으로써 해외 쪽하고 협력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제외시켜 놨었는데 이 부분들이 또 빠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해외하고 R&D에서 일부 돈이 나가면 소유권도 우리가 가져와야 되고 또 막 혹시 기술료가 발생하면 또 우리한테 내야 된다는 이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또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과학기술기본법을 받아서 혁신법에도 나와 있는 연구개발 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할 경우에는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부 국가 소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앙행정기관장의 재량으로 인해서 결과물을 국가 소유가 가능하다. 이거 미래에 뭐 중요한 혁신 기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전부 다 불확정 개념으로 돼 있고 재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또 하나는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를 하게끔 하고 또 우선 실시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조치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해외 유출 방지 보안 대책 부분 또 여기 사전 승인 절차 출입 지역 제한 그다음에 제3자한테 시식권을 못하게 협약에다 집어넣어야 된다든지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굉장히 많은 규정들이 지금 산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전체를 한 번 더 검토해서 단일화된 국제공동 법률에다가 이 부분을 어떻게 완화시키면서 활성화시키는 체계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이 결국은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국제 공동 연구를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고 또 여기서 국제 공동 연구에서 나온 성과 부분도 국내에 비해서 굉장히 좀 미흡하다는 부분들이 국회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평가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거를 성과를 제대로 창출하고 확보하고 이 부분들이 산업까지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국제공동연구 성과물에 대한 관리, 활용, 보안 등은 결국은 제시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 협약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이 뭐 정부 쪽이나 이런 쪽에서 관리 지침이라든지 협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정 부처 쪽에서는 제시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업에 딸린 부분이어서 전반적인 부분을 포괄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 간의 공동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국제공동연구의 지재권, 기속 기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밑에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게 특허청에서 살펴본 결과로는 국제공동연구 결과에 우수 논문에 게재되어 있는 그 성과들이 보게 되면은 해외에 있는 기관들이 단독으로 지재권을,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게 굉장히 지식에 대한 유출,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고요. 또한 국제협력 R&D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논문 특허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 전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연도별 국제협력 R&D 과제 투입 산출 정보인데요. 특정 평가 보고서에 되면은
해외 특허를 많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해외 특허 부분들은 그 건당 보게 되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고요. 뭐 기술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의 실적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은 계속 지적되어 왔었는데 아직까지 해소되고 있지 않는 부분도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좁은 평에 또 중장기 예산 계획에도 이제 들어와야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편 방향은 이게 빠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묶을 그런 시기가 이제 성숙됐다. 특히 기술 패권 시대에 기술에 대한 동맹 차원에서 이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특례 조항을 공동관리 규정에 있었던 것처럼 집어넣거나 아니면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7개 조문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는 규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과학기술협력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 국제공동연구 개념 정립, 국외기관의 R&D 수행, 추진, 관리, 연구성과 소유 활용, 기술료에 대한 우대 예외, 그다음에 관리 지침뿐만이 아니라 표준 해박서까지도 이렇게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특허청에서 예전에 이런 국가 간에 한국하고 영국하고 간에 이런 공동 연구에 관련된 지식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양 국가가 같이 이런 협력에 대한 협정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양자 간이라든지 다자 간으로 해서 계속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령 인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이거를 녹아넣는 부분들도 제시가 가능하지만 이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이게 연구성과에 대한 소유권, 기술료, 뭐 제재 이런 부분들은 다 법률적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를 두고 이 국제공동연구협력 규정 쪽을 좀 더 상세하는 이원 체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설문에도 보게 되면은 이게 특정 평가에서 나온 2020년도에 특정 평가 보고서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부처별 관리 기준을 일원해달라. 그리고 여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 또 상담 자문 지원을 해달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요구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간과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은 정부 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제공동연구 준비과정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협약서 작성과 지재권을 누가 소유해야 되고 나온 성과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잘 모르겠다는 부분들을 좀 제시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일본의 문부과학성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글로벌 국제 R&D 협력이 미진한 국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과 과학기술 협력을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낸 국제공동연구 계약 모델이 나와 있는데 걔네들은 3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유와 실시의 3원칙, 권리 기속의 발명자주의, 글로벌 스탠다드죠. 단독 권리에 대한 상대방의 선배권 구입,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져가게 되면 우리가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부분, 공동으로 소유했을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배타적 권리를 가져갈 경우에는 우리한테 일정한 보상을 주게 하게끔 한다는 그런 세 가지 원칙 외에는 많이 풀어놨거든요. 우리가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2월 달에 보게 되면 한미과학기술협력협정이 만들어져서 오랜만에 이제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 권리 부분 쪽 보게 되면은 협력활동 참여 전에 지식재산권 배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미국은 다 그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는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게 되면 결국 그러면은 성과 확보는 굉장히 어렵게 되는 부분이죠. 지금 양국 간의 과학기술 협력 협정에 보게 되면은 지식재산 부분들을 규정해 놓지 않는 국가는 굉장히 일부분이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다 지식재산권의 소유에 대한 부분을 본문에 넣거나 부속서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기술 협력도 보게 되면은 지재권 관련 부속에 2조에 보게 되면은 지적 소유권의 기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게 되면은 해당 국가의 국내 법령 및 간행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국법으로 국제공동연구를 규율하는 국가하고 우리나라가 공동 추진했을 때 국내 연구기관의 협상력에 열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명약관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 지금에 문제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과학기술 R&D 글로벌 협력 전략, 뭐 과학기술 외교 전략이라고 하는 정부 단위에서 만든 전략에도 보게 되면 여기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라고 해서 연구성과 소유, 그다음에 여기 과제 평가, 정산, 국제공동연구 특성을 반영한 규정을 개선하자.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은 공동연구 성과의 권리 기속 및 활용에 대한 표준 가이드를 마련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 보게 되면은 공통으로 나오는 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 R&D 글로벌 협력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또 사업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위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지금 과학기술자문회의라든지 국가심의 특위는 지금 없는 상태죠. 아까 미국의 NSB, 그러니까 과학기술위원회 쪽에서 제시한 내용들도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번에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려면은 단일 법안에서 이 부분들이 규정화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과기국제협력 분야의 좁은평, 심층 분석 사업 대상으로 이거를 필수 지정함으로써 지속적인 법무처 현황을 분석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기관 참여를 할 수 있는 선정 기준에 대한 명확화도 필요하다. NSF가 해외 기관들이 들어오는 기준들은 다 이렇게 딱 세 가지 기준에 합치해야지만 선정해 준다는 그런 것도 굉장히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지적 협력이 가능한 부분이냐, 이 진짜 혁신적인 새로운 과제이냐, 또 하나는 미국 과학공학단체에 주는 혜택이 명확하냐, 그리고 그 해당 국가가 우리 미국인들한테, 미국 신진 연구자들한테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보장하고 있느냐. 이게 뭐 호혜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닫힌 체계가 아니고 소유권도 같이 인정해주고 이런 체계로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제 개편 방향은 범부처로 적용되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대통령인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부분들은 강령적 성격이기 때문에 아까 문미옥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범부처 총괄이라든지 조정기관으로서 역할이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단일 법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법정 반영 사항으로 과학기술 국제화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유일하게 없습니다. 지금 정책 분야로 지정되어 있는 기초, 지역, 인재, 직산, 표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국가 단위의 법정이든 비법정이든 계획들이 다 수립되어 있거든요. 이 법정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과학기술기본법에 보게 되면은 국제화 추진에 대해서 정부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국가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국제협력에 대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이 결국은 국제협력 R&D 전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전략성 부재라든지 이런 지속적으로 1.8%를 넘지 못하는 연구비 규모의 한계를 초래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특정평가 보고서에서도 국제협력 분야에 대한 부분, 이 문제성으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일 법률화하는 그런 필요성들은 누구나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편 방향은 몇 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된 별도 법률이 마련이 돼야 되고, 여기에 근거해서 범부처 전략이라든지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서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획관리 평가, 사업 추진 예산 지원, 전문력 양성, 부처 간 조정, 범부처 협의체, 전문기관 지정, 과학기술 협력, 국제협력 거점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공통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뿐만이 아니라 연구 결과물의 성과관리 활용의 일원화 부분, 그다음에 이거를 촉진하기 위한 이 특례 규정들을 다시 되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일부분 쪽에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 이런 사항을 별도로 하는 규정 방안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 단위에서 하는 것들은 필요하다는 것들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 국제협력특별위원회를 반드시 신설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여기 국제협력 R&D 분야를 전반을 아우르면서 관련 부처 모두 참여하는 본부처 전략 계획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니고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문구화돼 있거든요. 본부처 협의체, 중장기 국제협력 계획 수립, 본부처 기준 마련, 이런 부분들이 실행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을 이번에는 반드시 실행시켜야 된다. 근데 그 부분은 예전에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근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 있는 대통령 영으로 안 되고 이렇게 법률 단위로 해서 단일화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해야 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 전략, 이 부분이 지금 법정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예 명시화해야 된다는 것들도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에는 국제공동연구개발 예산을 전체 R&D 예산의 5% 이상에서 계속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일랜드는 자기네들이 이 좁은 그 영토뿐만이 아니라 지식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해서 50% 이상은 무조건 해외 기관하고 공동 연구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지금 그만큼까지 하는 국가도 있는데, 지금 있는 1.8%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고 5% 이상까지 가려면 중장기 투자 전략에 이 법정사항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정부 R&D 중 국제협력 예산 비중을 보게 되면은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전부 다 5% 이상이 선도국은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 전략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국제협력에 대한 성과지표도 들어와 있거든요. 국제협력의 비중, 논문 비중을 이만큼 40% 올리겠다라고 하고, 그 전략으로 보게 되면은 규모 범위 확대, 지속 가능 발전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관련 규정에 보게 되면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대한 사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게 되면은 뭐 지방과학기술진흥, 뭐 기초과학, 뭐 인력 양성 다 들어가 있는데 국제협력은 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넣어주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협력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 쪽에. 기술 패권 시대에 이 부분을 담아내는 그릇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얻거나 부철로 산재해 있는 이런 부분들은 기술 선도국은 다 국가 차원의 전략과 예산에 대한 집중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담아내는 법률을 이번 기회에 꼭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